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문항연구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문항이 바뀌었거든요. 2022-2023학년도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축소되어진 형태, 종전에는 4개 문항으로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어졌는데 2022-2023학년도는 자기소개서가 3개 문항, 일부 문항은 대부분 1500자료에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도록 되어져 있고, 2번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해서 800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대학 자율 문항인데 보통 대부분 대학들이 3번 문항은 지원 동기를 두고 있죠. 그래서 800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전에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문항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올해는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자기소개서를 대부분의 대학, 거의 모든 대학이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지만 2022-2023학년도는 자소서를 유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자소서를 먼저 폐지한 학교들은 고려대학교 자소서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양대는 원래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고, 충남대학교, 당국대, 천안이나 순천향대,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경북대, 계명대, 부산대 등에서는 자소서를 폐지했고요. 물론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소서를 받지 않습니다. 폐지가 되어진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소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의 제출 서류가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는데,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됐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일부는 폐지가 된 학교들도 있고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학교생활기록부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사추천서와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의 방법이 바뀌어야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소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썼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요. 노력의 과정에 대한 서술. 이게 바로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거 가장 핵심인데, 요즘에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신뢰성이 많이 낮거든요. 나는 우리 학교는 정말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신뢰하겠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학교의 학생부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 학생부 내용 중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또는 독서 활동에 기재가 되어 있던 독서 내용들 등등등 생각해보면 실제 학생이 직접 모든 부분들을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소서가 신뢰성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너무 과장되게 쓰거나 성취 결과 중심으로 그럴듯하게 쓰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학생부를 봤더니 너 진짜 이거야? 이렇게 했어 너가? 근데 자소서를 보니까 진짜 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학생부도 너무나 과장되게 글을 써놨는데다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거기서도 뭔가 과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소개서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개서는 노력의 과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추천서라는 게 있었어요. 추천서는 학교 생활에서의 태도나 개인적 자질이나 인성이나 배경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추천서인데, 추천서가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부 물론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전형의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는 대부분 사실을 기재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교과나 수상 경력, 이거는 성취 결과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그
그 다음에 진로, 자율활동 같은 내용들이 비교과 활동으로 기재가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사실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요게.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교과나 수상 경력 같은 경우들은 과장돼서 기술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학교들마다 막 대회 엄청나게 막 만들어.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지금은 보면은 대회도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교과 수상 경력은 다 대입에 미반영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와 수상은 있는 사실을 100%로 기술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약간의 과장이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 동아리, 세부능력 특기사항, 진로나 사회활동, 독서활동 같은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더 과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대부분 다 이런 비교과 활동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신뢰성이 증대가 되어지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는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노력과 성취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활동 과정, 자기주도적 활동 과정이에요. 자기주도적 활동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뚜렷한 진로 방향과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항별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셔도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공통문항이에요. 모든 대학에서. 자,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고요. 여기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첫 번째는 글자 수가 1500자라는 점이죠. 글자 수의 1500자는 되게 긴 문항이거든요. 한 3000바이트 정도 되어지는 긴 문항인데 이 1500자는 어떻게 글 쓰시는 게 좋냐면 두 개의 소재로 문장을 나눠서 작성하는 게 좋겠죠. 두 개의 문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경험에서 뭐를 써요? 한 500자 학습 경험으로 약 700에서 800자를 쓰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서 쓰게 되어지는 게 700에서 800자 정도로 해서 두 개를 나눠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자기소개서 4번 문항까지 있었을 때는 1번 문항에서 학습, 2번 문항에서 뭐가 나왔어요? 교내 활동. 그래서 1번 문항에서 1000자, 교내 활동에서 1500자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교내 활동과 그 다음에 학습이 합쳐져서 1500자가 됐기 때문에 글을 나눌 때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누면 안 돼요. 왜? 1500자를 세 개로 나누게 되어지면 500자, 500자, 500자를 써야 되는데 500자를 글자를 쓰게 되어지면 글 서술이 안 돼요. 과정에 대한 노력 과정에 대한 서술이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형식으로밖에 글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소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700자나 800자씩 나눠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두 가지의 소재를 활용하여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노력이라는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소서는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임팩트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는 무엇을 했다. 나는 무엇을 성취했다. 성적이 올랐다. 난 뭘 했다. 실험했다. 발표했다. 결과했다. 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오거든요. 자소서에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했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했냐라고 하는 과정 서술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고 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기소개에서는 어떤 의심을 받게 되냐면 누군가가 써줬다는 의심을 받게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써주는 글이 공통적인 특징은 과정 서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제 경험하고 실제 내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야기만 글 서술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도 평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기소개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업에 활동에 기울인 노력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습과 경험을 쓰게 되어질 때는 당연히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연관성 있는 교과목을 선택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의대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대부분 쓸 수 있는 경험이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선택해서 쓰겠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쓰는 경우가 사실 별로 많지 않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지구과학을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대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과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습, 또 생명과학과 관련된 활동이나 실험의 역량들, 또는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연계 융합적 사고, 이런 등등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 문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자기소개서가 4개의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합쳐지면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2번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2번 문항. 2번 문항을 보시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원래는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4개 문항을 쓸 때는 첫 번째는 학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배려, 나눔, 협동, 이거였었죠. 그쵸? 바로 이게 배려, 나눔, 갈등 관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 지원 동기. 결국은 4개 문항일 때는 4가지가 딱 나왔거든요. 자소서에서 써야 되는 게 4개예요. 다시 말하면 학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원 동기. 이렇게 따지면 이게 결국 자기소개서에 다뤄야 되는 4개인데, 이 4개 문항일 때는 완벽하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 면접관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4가지 영역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 3개 문항으로 바뀐 거예요. 3개 문항으로. 3개 문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 3개 문항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쓰냐?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게 학업에 대한 부분하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원 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타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개잖아요. 그죠? 문항이 3개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우리가 문항적으로 봤었을 때 사회성을 뺀다 하더라도 학업, 활동, 지원 동기 3개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활동의 우수성, 또는 지원 학과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지원 동기를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바뀌니까 타인과 공동체 빼고 나면 학업 활동과 지원 동기 요거만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배려, 나눔, 협동, 갈등 관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 이 내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를 쓸 수밖에 없냐면 이걸 쓴단 말이에요.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교내활동,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글이 너무 뻔해.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의 희망을 가지고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하면 벌써 글의 결론은 끝난 거잖아요. 뭐 요양원 갔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좀 힘든 일이 있었고 도와줬고 역경이 어려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봉사를 통해서 뭐뭐를 배웠습니다. 이런 글 서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봉사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이나 교내활동, 리더십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 그냥 글이 딱 나오면 사실 한 줄만 읽어도 뒤에 글까지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뻔히 알아요.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을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교내활동,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을 통하여 이 활동 속에서 보여지는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서술하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줄어든 3개 문항에서 1개 문항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이 글은 읽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2번 문항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4번 문항에서 3번 문항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문항이 아닐까, 가장 잘 써야 되는 문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써주는 게 되게 좋으시냐면 2번 문항을 봉사나 스포츠나 교내활동,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삼냐면 학업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과정으로 소재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아리 활동 중에서, 또는 실험을 하는 도중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이 되어지는데 대부분 봉사나 스포츠나 교내활동이나 리더십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갈등은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적 갈등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감정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화해하고 이런 과정들, 그걸 통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동아리나 실험이나 발표나 탐구를 소재로 삼으면서 학업 관련이 되어진 갈등을 소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구의 과정에 대하든가 다시 말해서 학구적인 과정이나 학구적인 지식 또는 그 사이에서의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서로 그거를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결국은 지식이나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글을 쓰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결국은 2번 문항이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이걸 써보시면 아세요.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타인과의 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봉사활동이나 나 학교에서 반장했거든? 그럼 반장, 리더십 관련된 내용들, 또 학교에서 무슨 뭐 회장을 해서 회장, 또는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미화를 했어, 뭐 교내 봉사를 했어, 뭘 했어, 이런 내용들을 막상 써보게 되어지면 어떤 거에 도달하게 되어지냐면 사실 한 줄만 읽어도 글의 마지막에 결론이 도달하는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 서로 간의 감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이거로 가지 말고 결국 학구적이거나 학업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지식적인 충돌, 의견의 충돌,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학업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학습 경험과 활동 경험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지원 동기인데 이 세 번째 문항이 대학들마다 문항이 좀씩 다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지원 동기를 3번 문항을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대학이죠. 그런데 이 지원 동기 이렇게 쓰면 어떤 분들은 지원 동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원 동기를 써라. 그럼 지원 동기를 써라 얘기가 난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입학 후 무슨 내용을 공부하겠다. 이 내용을 피력하는 게 아니죠.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내용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떠한 노력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기술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떠한 노력과 어떤 활동들을 해왔다. 그리고 그러면서 역량을 키워왔다. 이런 역량을 키워왔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었던 부분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것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역량을 준비해 왔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서 선정 이유를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다른 대학교,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도서 선정 이유로 지금 2개의 도서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죠. 종전에는 우리가 이제 4번 문항에 도서가 4권이, 3권이 들어가다가 지금은 2권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서 선정을 쓸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은 3개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1번 문항에서 뭐였어?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 뭐였습니까? 공동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사회성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이 도서 선정 문항인데 다른 대학은 세 번째 문항이 뭐였었지? 지원 동기였었단 말이에요. 지원 동기.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에 원서를 쓸 때 자소서에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은 지원 동기는 필수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서 선정이라고 해서 내가
대학교 때 읽었었던 책이 있어. 생명과학과 관련된 책. 또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책. 또는 나는 그와 관련이 없는 일반 수필집을 읽었어. 뭘 써도 상관이 없어. 어떤 책을 쓸까? 어떤 책을 쓸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아셔야 되냐면 서울대학교 3번 문항의 도서선정 이론 책 2권을 쓰는 거는 결국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지원 동기를 나타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원 동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대를 쓰려고 해.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의사는 2가지 의사가 있다.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2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외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인성이나 자질이나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재.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질병을 연구하는 예를 들어서 과학자로서 의과학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탐구의 역량을 보여주는 2가지의 갈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나 지원 동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서울대학교 3번 문항에 나와 있는 최근에 읽었었던 책 2권을 선정해서 써라라는 얘기가 책을 쓰라 이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3번 문항의 자리는 지원 동기를 쓰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책 2권을 선정하게 되어질 때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져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럼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이 갖춰야 되는 자질이 뭘까? 그럼 첫 번째는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갖춰야 되는 자질이 뭐겠어요?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할 때 경영인이 갖춰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 상대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관련된 독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쓴다? 도서 선정한 이유, 그 다음에 도서의 내용을 쓰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게 되어지면서 본인이 이 대학에, 이 학과에 적합한 역량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에서 보게 되어지면 중앙대학교는 3번 문항을 우수성의 사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번 문항이 어떠한 이름의 내용을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3번 문항에서 보여줘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지원 동기거든요. 내가 이 학과에 왜 지원했냐? 나는 이 학과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뽑혀야 되는 어떤 역량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성의 사례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우수성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내가 지원할 학과가 어디냐? 내가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냐? 나는 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느냐? 생명과학과의 원서를 쓰냐 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갖추어야 되는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800자로 글자수가 나와져 있긴 하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800자를 400자, 400자를 낮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2가지를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뭘 보여줘? 2가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또는 연구, 내가 탐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의사상, 비전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만약에 정치외교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아니면 글로벌 경영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점들을 여기에 반영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자기소개서의 작성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소서는 열심히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소서는 편지가 아니거든.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입시의 서류거든요. 이걸 가지고 대학을 붙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기소개서에서는 출신 학교, 그렇죠? 학생의 교내 활동, 또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지는 장단점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내가 자사고를 다니고 있어. 근데 나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또 나보다 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또는 나는 내신은 안 좋지만 비교과의 역량이 되게 뛰어나. 이와 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스펙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보완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최대한 강조해야 된다. 이거고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수상 경력이 아닌 비교과 활동을 근거로 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교과 자체가 사실은 과장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뭘 보여줘야 된다? 신뢰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과정을 서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출신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과 역량 강조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모집 단위 지원자의 경쟁과 차별성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죠.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는 학교가 울산대학교 의대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울산대 의대를 원서를 쓰면 나는 과연 붙을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울산대 의대를 쓰는 애들은 과연 어떤 애들이 원서를 쓸까? 울산대 의대를 쓰는 학생들은 과연 학생부 내신 성적과 비교과가 어느 정도 될까? 어떤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까?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야 될까? 이게 바로 입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게 단지 자소서 작성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대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입시를 반영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자소서는 성취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과정 중심의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소서를 쓸 때 이걸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장을 과도하게 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소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는 본인의 경험과 활동을 근거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과 노력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의 과정들을 서술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거 피하세요. 대학교 입학 전 학과 속의 커리큘럼, 인재상을 인용하는 거. 특히 자소서를 4개 문항도 아니고 3개 문항. 글자 수가 1500자, 800자, 800자면 정말 글자 수가 적거든요. 이 적은 글자 수에서 대학의 커리큘럼을 따다가 붙여, 대학의 인재상 따다 붙여, 대학의 홈페이지 따다 붙여 라고 한다면 글의 상당한 부분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붙이는 거고, 그렇게 쓰게 되어지면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겹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대학의 입학 전 학과 속의 커리큘럼 인재상에 대한 얘기 쓰지 말고 자소서는 100% 뭘 써야 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쓰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소서는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이 점이고요.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하거나 성취 결과를 과시하려고 하면은 결국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자소서는 항상 어때야 돼?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성취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잖아.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입학 사정관들이고 결국 평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난 잘합니다. 나는 우수합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너보다 뛰어나지 않은 애들이 어딨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 뛰어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를 대학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펼치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냐. 하이퍼리뷰의 자소서 첨삭은 온라인 자소서 첨삭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소서를 올려주시게 되어지면 선생님의 배정이 되어져서 48시간 정도 내에 또는 3일 정도 이내에 자소서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오프라인 대면 첨삭 프로그램. 자, 직접 오셔서 상담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첨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먼저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소서 첨삭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소서만 받아서 첨삭을 하게 되면 글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지 않고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주시게 되고,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시게 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성적으로 이 학생이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의 치과대학의 원서를 쓰는데 과연 합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은 어떠냐, 이 학생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점들을 고루 판단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학생이 자소서 초안을 써가지고 제출하겠죠. 초안은 공들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쓸 수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초안을 써야만 그 다음 작업진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학생이 초안을 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모의고사 성적, 지원 학과의 경쟁력을 두루 판단해서 제가 먼저 설계 구조를 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학생에게 이제 지도하겠죠.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1번, 3번, 1, 2, 3번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소재로 삼아야 될지, 어떤 내용을 달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될지, 얼마나 깊이 있게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를 짜면서 학생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학생이 한 번 정도 다시 재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소서를 못 쓰는 이유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작성을 하게 되어지면 자소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럼 이 재작성한 걸 가지고서 제가 다시 한번 구조 설계를 해요.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학생에게 다시 한번 재작성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은 거의 마무리 과정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 이 다음 과정은 이제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과정이죠. 의대의 자소서를 쓴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다르죠. 의대의 자소서의 내용 중에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화학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의 논리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과학적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에는 많은 멘토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야별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서 자소서를 첨삭 완성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내용을 제가 다시 어떻게 확인 점검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 완성을 보게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또는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소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역량은 극대화시키면서 경쟁률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첨삭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후에 진행하실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받고 서류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이 직접 쓰는 자소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사도 평가에 걸리느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합격하는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 힘 안 들이고 노력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쓰지 않고 자소서가 나온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처음부터 자소서를 계속 다 쓴다, 이런다고 해서 역량 있는 자소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컨설팅 과정, 그러고 난 다음에 구조 설계 과정, 그 다음에 재수정의 과정, 그 다음에 분야별 선생님의 배정이 돼서 최종 완성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